비트코인의 반등과 함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은 또 하루 만에 어떤 소식들이 나와 있을까 바로 뛰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이번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죠. 전년 대비해서는 1.3% 상승했지만은 저번 달 대비해서는 0.5% 하락하게 되면서 2020년도 4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며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라는 의견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나저나 인플레이션 어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긴 했었는데 월스트리트 실버가 굉장히 재미난 부분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주었습니다. 잠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자면은 자, 미국 살면서 가장 힘든 것 한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의료 비용 그리고 의료 보험 비용이겠죠. 쉽게 이야기해서 병원비가 졸라 비싸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발표된 인플레이션율 수치에 의하면은 미국 내에서 병원비를 포함한 건강 관리에 드는 전체적인 비용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34%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보험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하락했다라는 말은 못 들었는데 자, 34% 하락 정말인가? 당연히 구라고요. 얘네들이 집계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실질적으로 병원비라든지 시민들이 지불하는 비용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의 수익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34% 하락한 것을 두고 미국 시민들의 건강 관리 비용이 하락했다라면서 인플레이션을 낮게 측정하는 데 활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이죠. 실질적으로 병원비 등등은 낮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뭐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수치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반응하면은 그에 따라서 투자를 이어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오늘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하락세는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엊그제 하락했었던 거 전부 다 만회하면서 37,000달러대 회복, 37,500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더리움도 2,000달러를 다시 회복해주면서 2,050달러 선에서 앞으로의 상승 가도에 다시 한번 희망을 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은 언제쯤 쏘게 될까요? 자, 그러는 사이에 솔라나 같은 경우 그리고 아발란체 같은 경우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알트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시작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지울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EC와 현물 ETF 관련된 정보입니다. 역시 게리 겐세이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했었는데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졌었던 해시덱스의 현물 ETF 승인에 관련된 결정을 반려했습니다. 해시덱스가 밀렸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ETF들도 내년까지 미뤄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참고로 SEC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이 신청을 했었던 이더리움 선물 ETF도 승인을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를 두고 돈나무원이 캐시우드는 이야기하기를 게리 겐세이 이 자식은 정치적 야망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 자식은 과거에 MIT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녀석이지 그 자식은 비트코인이 조작될 수가 없는 투명한 네트워크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지가 미국 재무장관 자리에 한번 앉아볼까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현물 ETF 승인을 미루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미국의 재무장관이 된다. 야,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정말 미국이 완전히 망할 바가 아니라면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고 이어서 유명 백만장자인가요? 억만장자인가요? CNBC 샤크탱크 진행자죠. 과거에 샘 뱅크만 편들었다가 욕을 오지게 처먹기도 했었던 케빈, 한국말로는 오리, 어리는 이야기하기를 겐슬러가 SEC 위원장으로 있는 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앞으로 18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지연되게 될 수도 있다. 왜냐? SEC는 그 전부터 미국 내 거래소들에게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을 했었는데 그 누구도 꿇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규제를 준수한다라고 SEC의 고개를 숙이는 거래소가 나오기 전까지는 ETF 승인이 안 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게리 겐슬러가 아무리 독불장군 또라이라고 하지만은 그 정도까지 오랫동안 ETF 승인을 미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블룸버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년 초에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여전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 및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인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45,000달러까지 상승하는데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현물 ETF 승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둘 다 좀 힘들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들만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상승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발목을 걸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들도 좀 나와 있었는데요. 자, 일단 비트코인 신규 주소 숫자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상승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명 분석가 알리는 보통 코인의 신규 주소 숫자가 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신규 주소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힘이 빠지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자 많은 물량의 비트코인들이 거래소들로 흘러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이번 상승 전까지만 해도 빠져나가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비트코인의 지속된 가격 상승과 함께 10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중앙화된 거래소로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34,315개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물량을 두고 계산을 해봤을 때 시장에 매도 가능성이 있는 물량 같은 경우는 12억 3천만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물량들이 던져지게 된다라면은 가격에 지속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자,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떨어졌던 거 다 말아 올리긴 했었는데, 일단 매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동시에 누가 또 매도를 하고 있느냐. 채굴자들이 지속적으로다가 비트코인을 거래소들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최근 채굴자들의 물량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10월 23일 이후로 4,775개가 줄었는데요. 아무래도 매도를 위해서 거래소로 보내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 그리고 또한 사토시 시대의 비트코인 채굴자. 이때까지만 해도 가정용 컴퓨터로도 비트코인 채굴이 가능했었는데, 이 운주가 썼던 이 사람, 최근 100개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35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었다고 합니다. 겁나게 부럽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시장의 하방 압력이 약간 높아졌다는 소식들이 나왔었는데, 물량을 싹싹 받아 먹으면서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일단 두고 봐야 되겠죠. 플랜 B 같은 경우는 월봉 차트 기준으로다가 여전히 RSI가 57.5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임이 분명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기가 살아난 플랜 B. 이번에는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2021년 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1억 원 넘게 상승하지 못했었던 까닭은 나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블랙스완 이벤트들 때문이다. 중국의 채굴 금지, 3에로우즈 캐피털, 셀시우스, FTX 등등이 파산함에 따라서 블랙스완 이벤트로 작용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빠진 것이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야. 잘못된 것은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짝 좀 구차한 변명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었고, 다음으로 해서 제키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달러가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야 크리스마스 랠리가 펼쳐질 수가 있겠죠.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동시에 연말까지 쭉쭉 상승해 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크레더블 크립토 같은 경우는 어제 비트코인 좀 빠졌을 때 사람들이 동요를 하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 과거의 예를 봐도 그렇고 지금부터 상승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분석이 정말 맞아떨어지게 된다면 지금부터 불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전혀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니겠죠. 살짝 좀 너무 희망회로적인 분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38,000에서 4만 달러 사이에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비트코인 앞으로 행보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분석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하나만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알트코인들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LIT라는 알트코인, 이런 식으로다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 알트코인 추천들이 나오고 있는데, FTM 같은 경우도 반등을 했었으나 조정받고 다시 한번 매수 자리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 있습니다. 팬텀. 다음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윙 고래 매매가 11,522개를
$1978에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벌써 수익권에 확 들어왔죠. 자, 이더리움 이번에야말로 좀 뭔가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더리움 플랫폼인 인퓨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텐센트 등과 함께 탈중앙화에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인퓨라 같은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중앙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탈중앙화에 더욱더 힘쓰겠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엔 솔라나 관련해가지고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가장 문제로 여겨졌었던 건 무엇입니까? FTX가 물량을 계속 시장에 집어 던지니까 솔라나가 하락하지 않겠느냐, 하방 압력이 강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요. 결과는 솔라나가 하락 물량을 다 받아 먹으면서 가격을 계속해서 올렸는데 이제는 FTX 쪽에서 던질 만한 물량도 동나가지고 없답니다. 그러면은 더욱더 날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 예로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음 언락된 물량 같은 경우는 2027년에서 2028년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FTX는 솔라나를 팔 수가 없다. 그래서 더욱더 날아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 알트코인 투자할 때 사람들의 의견은 두 가지로 갈리곤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 간 놈도 쏠 것이기 때문에 순환 펌핑을 노린다. 두 번째로는 뭔 소리냐? 간 놈이 더 쏘는 법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힘이 좋은 코인들의 베팅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솔라나랑 인젝티브 프로토콜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솔라나에 이제 몰빵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죠. 저는 그런 말씀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투자 조언도 드릴 수가 없겠지만은 솔라나 같은 경우 많은 상승 보여줬으나 지금 아무래도 저항 구간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려가지고 조정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도 나와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고점에서 물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바이낸스 랩스가 이번에 아캄 토큰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아캄이 좀 가격이 많이 올랐었고 아캄 외에도 세이 같은 경우 USDC에 서클이 투자한다는 소식과 함께 가격이 동시에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은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겠지만은 개미들은 그러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그나마 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호재 있는 코인들 기억을 해놨다가 조정 올 때 그나마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어떤가. 마찬가지로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복싱 챔피언이자 필리핀의 영웅 파퀴아오 재단이 모금에 시바리움을 활용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시바리움! 답답한 세상 우리들의 외침이라고 볼 수 있는 시바리움. 시바 및 본 토큰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시티뱅크와 피델리티가 다름 아닌 아박스, 아발란치의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외환거래 솔루션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아박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있는 아발란치, 실제 사용 사례를 늘려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모든 코인들 펌핑 한번 겁나게 나와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채널 유지를 위한 광조댓 특히 광고 틀어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